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자,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테스트 들리시면 1번. 네, 잘 들리시죠?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 좀 꺼내고요. 자, 지금 뭐 자료를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좀 했는데, 시장에서 가장 궁금한 점을 몇 개 좀 풀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시장이 지금 거품인가, 뭐 시장이 거품인가라고 했을 때는 거품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거품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인가? 시장이 왜 거품이냐 하면은 실물 경기와 지금 자산 가치의 괴리가 거의 뭐 1930년도에 미국 대공황 시대에서 그 회복하는 구간과 거의 마찬가지로 그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품입니다. 시장은 미국도 거품이고 우리나라 거품이고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뭐 20년 전 종합주가 지수와 지금 뭐 독일만 제외한다라고 하면 뭐 거의 비슷하긴 하고요. 두 번째, 시장에 우리 뭐 주린이들이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방향성,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4번 꼭 사야 될 기업, 뭐 이 정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들 오시고요. 자, 타이틀 이미지로 유튜브에 올리실 이미지를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버블을 즐겨라. 지금 버블이에요. 버블인데 그 버블이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뭐 다음 달에 꺼질 수도 있고 내년에 꺼질 수도 있고 올해 말에 꺼질 수도 있고, 이게 버블이 뭐 한 5년 갈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네, 버블을 논하기 전에 버블의 뭐 꼭지점, 뭐 이런 것들을 미리 걱정을 하지 말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되겠네요. 보통 우리 뭐 MBN 골드의 MBN 골드에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왜 개인 투자자들은 꼭지에서 사는가? 이게 사실 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때, 주식을 처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TV 나가서 종목 상담 정말 제일 많이 한 사람, 전문가 중에 한 사람으로서 좋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좋은 기업들을 언제 사느냐가 문제인데, 왜 꼭지에 사느냐라고 했을 때 왜 개인 투자자들은 꼭지에서 사는가? 다른 말로 비싸게 사는가? 이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질투 때문이거든요. 질투 때문에. 그걸 이제 최근에 나온 책 중에 그걸 좋게 표현한 방법이 있는데, 그걸 이제 포모라는 단어로 좀 표현을 해놨어요. Fear of missing out.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놓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질투거든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주식을 다 갖고 있을 것 같은 느낌. 삼성전자가 뭐 올라간다, 뭐 이런 거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나 이외에는 사람들이 삼성전자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그죠? 이런 구간들에서 또 LG전자 이 급등하는 구간에서 나만 안 갖고 있고 사람들이 다 갖고 있을 것 같아.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막 화가 내는 거야. 그거를 전문용어로 이제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놓칠지도 모른다. 더 올라갈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 이외에 다른 투자자들이 그걸로 수익을 다 내고 있다라고 혼자만의 착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투자를 실패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 포모예요. 내가 갖고 있는 막 이제 오르려고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팔고 시장에서 그 남들이 다 밥 숟가락 얹어갖고 침 묻어 있는 음식 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담그려는 그 느낌. 근데 여러분들이 이 포모가 우리들 일상생활에서는 뭐냐면 뭐 뭔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죠. 뭐 약속 시간을 늦을지도 몰라서 막 1시간 전에 도착해갖고 막 그 기다리는 분들, 그런 게 바로 이 포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반대되는 단어가 이제 조모예요. 조이 오브 미싱아웃, 놓치는 것을 즐겨라.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은 와, 저거 갖고 있는 사람들 진짜 너무 좋겠다. 나는 왜 저걸 못 샀을까? 나도 저렇게 올라가는 거를 발굴해내고 말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일반 개인 투자들은 많이 틀려요. 바로 이 포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MBN 방송 시청하셔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종목군들은 개잡주도 마찬가지고, 뭐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을 집중을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걸 더 이상 남들이 비싼 가격에 사줄 것 같지 않은 시기에 그걸 매수를 하니까, 그거를 붙잡고 다른 시장에는 2200개 300개 버금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거기에 새로 탄생되는 스타주들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 질투 때문에. 지금 주린이들 뭐 보통 영끌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도, 비트코인도 이따 말씀 좀 드릴 텐데, 비트코인까지 한번 좀 얘기를 좀 한번 해보죠. 여기 비트코인까지 영끌이다 무슨 뭐 지금 유일하게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자산이 현금이에요. 그래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는 것은 뭐 사실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이긴 하지만, 시장이 버블을 찍고 시장이 올라가다가 버블을 찍고 내려올 때 유일하게 안전자산이 되는 건 채권도 아니고 달러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금입니다. 그거는 그거에 대한 보통 주린이들이 영끌을 왜 하느냐, 내가 저는 여유 자금을 갖고 주식을 하라는 말은 싫어하거든요. 없어도 될 돈 갖고 주식을 해라, 여유 자금 갖고 주식을 해라. 주식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거든요. 뭐 영끌을 하든 뭐든 다 좋긴 한데, 막 대출까지 받는 건 저는 반대예요. 근데 은행에다 넣어놓는 적금을 깨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 집은 못 살 것 같으니까, 응? 내가 주식 투자로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어보자. 집은 못 사겠지만 뭐 바로 이런 이유인데, 한마디로 좀 여유가 없고 질투예요. 남들이 주식으로, 남들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데 남들이 다 집이 있어. 뭐 뭐 불과 몇 년 전에 반포자이가 뭐 10억 초반이었어. 지금은 뭐 30억 하죠. 난 차라리 주식을 할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그 10년 사이에 따블 정도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나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바로 이 질투, 포모 때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그것과 반대돼서 이 포모를 갖고 있는 포모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투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번의 예도 없이 우리는 이걸 모두 경험을 했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안 되면 됩니다.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의 투자자가 시장에 남들의 수익을 질투내서 뛰어드는 모습을 많이 봤겠죠. 저도 많이 봤고, 그들이 어찌 되었는가는 단 한 명의 예도 없이 같은 결과였었어요. 같은 결과. 주식을 하는 건 좋아요. 저는 무조건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뭐 대기업을 다니든 공무원을 하든 월급 받아봤자 뭐 티끌 모아 퇴사는 옛날 얘기예요. 그냥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야. 요즘에는 주식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뭐 얼마 전에 공중파에서도 나왔듯이 뭐 별로 준비도 안 해. 그냥 뭐 기사를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카톡방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아니면 TV에서 전문가들이 뭐 좋다더라. 그냥 이게 매수의 이유. 본인은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거야. 그런 투자자들의 여기서 주식 투자를 최소 5년 이상,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이걸 주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게 질투거든요. 질투. 내가 그 주식을 왜 안 갖고 있을까?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올라가는 주식은 내가 안 갖고 있으면 그걸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축하를 해줘라. 내가 갖고 있던 수익 낸 종목이 팔고 나서 더 올라갔을 때는 내 물량을 받은 사람들한테 수익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해라. 주식이 한두 종목도 아닌데 모든 종목을 다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종목 2200개, 300개를 퍼센트로 나눠서 다 산다고 한 종목에 뭐 0. 몇 %밖에 안 될 텐데 그거 10배 올라가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내 노력으로 돈을, 차라리 저는 제 노력으로 손실을 내는 게 낫지 우연하게 얻은 수익으로 지금 줄이니들 단 0.1%의 확률도 없이 저는 그 끝이 굉장히 안 좋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 오냐면 버블이 터지는 것과 함께.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버블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고 아주 초창기인 듯한 느낌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자,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반복이 돼요. 주식시장, 전 세계 경기는 경기, 주식시장 항상 반복이 됩니다. 올랐다 거품 맞고 떨어지고 패닉 오고 다시 시장이 살아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아닐 수도 있지 않나요? 절대 없어. 이게 반복이 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구간에 있느냐가 중요한데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돈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죠.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뭘로 움직이냐? 돈으로 움직이죠. 지금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 시장에 지금 남아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제로금리, 양적 완화, 바로 이 두 개인데 그 부분은 이따 여러분들이 과연 이것들 어떻게 판단을 하고 체크를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얼마 전에 타임지에 나왔던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단어가 아마 뭐 네이버 검색 순위에도 많이 오르고, 네이버 검색 순위 이제 없어지죠. 16년 만에 없어진다고 하는데 더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타이틀에 나왔어요. 더 글로벌 리셋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주식시장은 기출문제다. 반드시 반복된다. 자,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네. 그레이트 리셋, 글로벌 리셋이라는 단어는 뭔지 아시죠? 다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되돌린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부채의 리셋입니다. 까고 시작하는 거야. 까고. 우리나라에서 이 주식시장에 리셋 사건이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1990년, 91년에 2번 있었었어요. 1960년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뭐 한 10몇 종목밖에 상장이 안 돼 있었었어요. 그 언제냐 차트로 잠깐 보면 (1990년) (91년도) 사건입니다. 이때 뭐 대단했던 사건이 있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깡통 계좌 일괄 정리, 장후 동시효과에 그냥 다 정리를 해버린 거.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보통 우리들이 뭐 신용을 뭐 2.5배라고 했을 때 4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의 400만 원이 있으면은 1000만 원 정도 주식을 매수를 할 수가 있죠. 보통 한 2.5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증거금리율 40%인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군들은 증거금리율 뭐 40%를 대부분 주고 있죠. 증권사마다 틀리긴 하지만 이때 주식시장 광풍이었었거든요. 이때 광풍이 일어났다가 이제 꺼지는 구간에서 개인들이 이 담보금률이 이제 담보비율이 여기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 나라에서 까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더 빌려갖고 다른 계좌를 터서 그걸로 미수를 더 써. 다른 증권에서. 그래서 막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말이 안 되는 수준까지 이 부채가 늘어나는 거예요. 개인들 주식 계좌에서. 그래서 증권에서 사장단들이랑 정보랑 표현해서 오늘 제 기억으로는 91년도인데 오늘 장 마감 후에 모든 깡통 계좌들을 다 정리를 하자라고 해서 전 계좌를 깡통 계좌, 그러니까 담보비율 부족한 계좌들을 전부 다 일괄 매도 처리를 해서 계좌를 빵원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사건이 저때 사건이에요. 그래서 조금의 노이즈가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게 지금 보면 별로 엄청나게 올라간 것 같지만 저 당시로 가보면 한 1, 2년 동안 주식시장이 뭐 따블이 났죠. 주식시장이 1, 2년 동안에 따블이 났어요. 이게 그레이트 리셋? 이건 이제 우리나라로 쳤을 때 뭐 어떤 코리안 리셋?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리셋이에요. 부채를 다시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한다. 지금 전 세계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자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실물 경기가 못 따라가고 있어요. 실물 경기가 오히려 죽고 있어요. 이 갭이 이거 역시 역사상 최고치예요.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때 대공황에서 그때 이제 연준이 금리를 2배로 올려버리면서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었죠. 지금은 뭐 제로 금리지만 이 자산 가치와 실물 경기의 괴리가 역사상 지금 최고치예요. 역사상 이런 경우가 있었던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최고치예요.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버블이라고 얘기하는데 버블은 무조건 터집니다. 무조건 터지는데 여러분들 풍선 조금 불었을 때 아주 땡땡하게 하지 말고 풍선 조금 불었을 때 바늘로 찌르면 빵하고 안 터지는 거 아시죠? 바람이 빠지거든요. 근데 풍선이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처음에 풍선 상태에서 풍선이 이렇게 될 정도로 불었다가 바늘로 뚫어버리면 이거 그냥 빵 안 터지거든요. 근데 이 풍선이 이렇게 커졌을 때 조금만 어떤 그 자극이 가해지면 그건 완전 터지거든. 그게 언제냐? 그건 모르지만 난 풍선이 지금 이 정도로 크게 부러지지도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따가 팩트 체크를 해 드릴 건데 이 터질 때까지 분명 터져요. 그러면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부채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게 됩니다. 그게 뭐 당장 내일이 아니고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오랜 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놔야 돼요. 그때까지는. 이 그레이트 리셋을 우리나라 하는 총재도 얘기를 했죠. 이주열 총재가 올해 금융 리스크 드러날 것이다.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각오를 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IMF를 겪으신 분들은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좋다 하면은 걱정 없다, 좋다 하면은 거기가 끝이야. 경기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좋다. 하지만 위험하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더가. 그게 우리는 바로 테슬라 주가에서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고 비트코인에서도 체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뺐다 꼼플리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한번 방향이 결정되면 그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지금 달려야 될 구간이에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는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버블이 아닌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뭐 프랑스, 뭐 다른 뭐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 보면 20년 전 주가가 지금이에요. 미국이랑 유럽에서는 독일 정도만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들은 아직도 20년 전, 15년 전 주가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보통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스피를
코스피를 우리나라 뭐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박스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나라도 똑같아요. 미국, 독일, 뭐 우리나라가 그나마 나선 편이에요, 진짜로. 네. 이따 한번 같이 체크를 해 보도록 할 텐데, 아무튼 이 그레이트 리셋은 분명히 옵니다. 이 그레이트 리셋은 분명히 오는데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올지는 아무도 몰라.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뭐 시장 얼마 뭐 종합주까지 있어요 이렇게 선그어 갖고 뭐 얼마 간다 아니면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죄송하지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너무 무식해 보여. 종목은 모르겠어. 난 종목인데도 선 긋는 거 싫어하잖아.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지만 어떤 좋은 기업이 있어. 좋은 기업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주가 연결되다가 전문가들이 그 종목 상담을 하면 선 그어 놓고 여기 이탈하면은 손절하시고요. 응? 좋은 종목이면 여기 이탈하면 더 사야지. 그걸 왜 팔으라고 하는지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이제 전문가들이 스스로 돈을 못 벌어본 사람들이 보통 이제 뭐 TV 보고 전문가 데뷔한 사람들 주식을 TV 보고 배워. 자기도 경제 방송을 보면서 나도 저처럼 전문가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다 하는 애들이 그런 거지. 좋은 종목이고 싸면 떨어지면 더 사야지 왜 손절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그레이트 리셋은 우리가 몇 년 뒤가 됐든 뭐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이 그레이트 리셋을 겪는다. 이때는 뭐냐? 현금이 최고다.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유동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1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을 유동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유동 부채도 마찬가지. 1년 정도 단기적으로 갚을 수 있는 혹은 갚아야 되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갚을 수 있는 부채들은 괜찮겠죠. 근데 저 그레이트 리셋이 왔을 때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정말 인생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여유를 갖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끝나기를 분명히 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 풍선에 펌프질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까지 부풀지 모르지만 제 기준에서는 아직 멀었습니다. 이 부채라는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버블의 끝은 뭐 어디냐?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가 버블일까? 버블의 끝일까? 응? 이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자, 한번 뭐 답을 아시는 정말 이건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도 맞출 수 있는 답이죠. 왜 버블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에 올까? 응? 왜 버블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에 올까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버블은 왜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에 올까? 너무나 당연한 답인, 뭐 너무나 유치해서 이게 답이 너무 유치하거든. 왜 그럴까? 자, 우리 회원님이시네. 가지아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버블의 끝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일까? 응? 맞히시는 분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당연하고 유치한 답이야. 응? 왜 버블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시기에 올까? 그냥 제가 답을 얘기를 할까요? 예? 어떻게 하라고 빨리. 아니죠. 너무 유치해서 이게 답이 아니라고 아니고 왜 버블은 모든 사람들이 투자하는, 그렇죠. 용산 불기둥님이 정답이에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하는 시기일까? 자, A, B, C, D, E, F, G가 시장의 참여자들이야. 요 A, B, C만 투자를 하고 있을 때는 D, E, F, G라는 시장의 여유 투자자들이 있어.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여유 투자자들. 그죠? A, B, C, D가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신규로 새로 들어올 사람들은 이 돈을 쌓아들고 시장으로 들어올 사람들 E, F, G가 있는 거죠.
A, B, C, D, E가 지금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어. 그럼 이 FG라는 사람들, FG가 갖고 있는 돈은 아직 시장에 안 들어왔잖아. 그죠? 자, A, B, C, D, G, F가 모두 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반대로 뭐냐? 시장에서 내 주식을 더 높은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신규 투자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신규 투자자가 없다라는 거는 시장에 자금이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자금이 없다라는 뜻.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혹은 대학교 때 배웠던 M1, M2에 대해서 잠깐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 들어가서 우리가 체크를 같이 한번 할 건데, 모든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시기는 더 이상 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없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버블의 끝이에요. 버블인데, 자, 버블이라는 건 이렇게 시장에 올랐다가 꼭지를 딱 찍고 이렇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버블이라는 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일정 기간 동안 굉장히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아주 땡땡하게 바람이 들었을 때 아주 날카로운, 아주 소소한,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노이즈가 생기고 금이 갔을 때 시장이 빵 터져버리는 거거든. 그럼 지금 구간이 어디냐면 이 완벽한 버블 구간도 아니고 이제 막 버블 풍선을 펌프질을 하고 있는 시기야. 지금은. 예?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큰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지금은 이제 주식 투자 장으로 많이 오고, 그다음에 양적 완화로 역사적 지금 최고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죠. 역사적 최고의 양적 완화. 양적 완화 이퀄 주식시장 상승이에요. 무조건.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국채 발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OT, YC, YCC라는 거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일드 캡, 일드 캡 컨트롤, 이런 단어인데, 연준에서 시장의 금리를 좀, 만지기 위해서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역사적 국채 발행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이제 할 거죠. 국채 발행하고 연준이 그거 사주고 돈이 계속 돌고. 자, 예상을 뛰어넘는 버블의 규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응? 예상을 뛰어넘는 버블의 규모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아까 말씀드렸던 자산 가치가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예전에 2008년도에 이 자산 가치와 실물 경기가 갭을 메꿔줬던데 6년이 걸렸거든요.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리먼 사태 때가 요 구간이죠. 요때 때 미네르바 나오고 요때가 역사적인 시장의 저점이었고, 최근 10년 넘게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있는데,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자산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물 경기는 오히려 안 좋아졌다가, 실물 경기가 이때 요 떨어지기 전에 실물 경기를 회복해 준 게 6년 걸렸어요. 6년. 미국의 자산이 100이라고 하면은 상위 0.1%가 25%를 갖고 있어요. 자산의 배분배가 지금 원래 민주당은 이 자산의 재분배를 굉장히 선호하고, 어떤 공화당이랑 좀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우리나라로 미국을 치면 공화당식이고 완전 틀리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식인데, 이때 당시도 6년이 걸렸는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벌어졌던 이 자산 가치와 실물 경기의 갭, 이때 당시에 6년 걸려서 맞춰졌던 실물 경기 자산 가치의 갭이 지금은 그냥 이 정도 수준이에요. 엄청나게. 그게 이제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이렇게 금융권에서 컨트롤하기 힘든, 그게 뭐 때문이죠? 코로나19 때문이죠. 이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고, 중요한 건 이 갭을 메우는 시간, 이때 이제 6년 걸렸거든요. 리먼 사태, 전 세계 금융 위기를
다시 이 시점까지 이건 이제 주가고 금융 위기 전에 실물 경기가 여기였다라고 하면 한 1년 떨어지고 다시 이 수준까지 메꾸는데 이게 1년 떨어졌다라고 하면 요 떨어지기 전까지 메꾸는데 실물 경기가 6년 걸렸어요. 지금은 뭐 물론 교역량도 굉장히 좋고 뭐 경기가 우리나라는 경기가 나쁘진 않은데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게 다운이 돼 있는 구간 이제 그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이제 거품이 저는 거의 다 메꿨을 때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좀 더 얘기를 좀 하면 지금 이제 거품이라는 것은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광기라고 표현을 하거든. 사람들이 미친 거야. 사람들이 미친 거지. 뭐 지금도 사실 뭐 주식을 금지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으니까. 근데 왜 그러냐?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죠.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이 포모 때문에 이 포모 Fear of Missing Out. 지금 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돈을 못 벌 것 같은 놓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지금 뭐 주식에 관심도 없는 이 주린이들이 뜨내기들이 주식시장에 기웃기웃 거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주식시장이 처음부터 손실을 주진 않아. 조금씩 수익도 주고 손실도 주고 이제 좀 약을 올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뭐 노름판도 마찬가지긴 한데 주식은 노름판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 봐라 열받네. 내가 조 종목 저기서 샀으면은 지금 얼마가 됐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계속 만듭니다. 지금은 완벽하게 거품이 아니고 막 거품이 생기려고 하는 시기예요. 실질적으로는 이 광기라는 것을 표현하기에는 아직 엄청나게 이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의 돈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은 무조건 돈이에요. 주식시장은 무조건 돈이다. 그걸 한번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까요? 주식시장은 돈이다.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 들어가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거 M0, M1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M0는 요즘에 얘기를 하진 않죠. 이건 그냥 뭐 돈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돈이에요. 우리가 가진 현금이죠. 현금 뭐 동전 지폐 다 포함해서 그냥 갖고 있는 돈입니다. 갖고 있는 돈. 여기서 하나가 플러스가 되면 이제 그걸 M1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금에다가 이제 지급준비금 뭐 쉽게 얘기가 그냥 은행돈까지 플러스 은행돈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M0고 거기다가 뭐 지급준비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행돈이죠. 은행돈 이렇게 표현하시면 요게 이제 M1 M2가 있는데 M2는 여기서 뭐 저축 단기 예금 계좌 뭐 이런 것들 표현을 하면은 그러니까 M1이 현금에다가 지급준비금 이제 은행돈까지 합친 거라고 하면 여기다가 뭐 여러 가지 뭐 저금, 저축, 단기 뭐 예금 이런 것까지 다 합친 거라고 표현하면 됐는데 이 M2에서 이게 이제 제일 크죠. 다 더한 거 M2에서 M1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시장이 엄청난 상승장이 옵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럼 그게 지금 전 세계에 풀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왜 못 오르는지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프란시스코 연준은행 들어갔어요. 여기에서 이 포퓰러 시리즈 사람들이 가장 좀 많이 보는 걸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오른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M1 머니스톡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년치를 지금 10년치 이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시장에 이게 돈이 풀린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건 M1이고 M2를 여기다 한번 합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M2를 합성을 하고 요거를 한 화면에서 M2를 같은 합성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선이 M1이고 파란색 선이 M1이고 빨간색 선이 M2예요. 자, 이게 원래는 M1이 M2 위에 있을 수는 없는데 이게 뭐 지금 뭐 잠깐 뭐 시기상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다르게 보일 수도 있는데 M1이 올라갈수록 M1이 그러니까 시장에 투여될 수 있는 유동 자금이 올라갈수록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1980년도서부터 지금 40년치를 보고 있는데 뭐 돈이라는 건 양적 완화를 계속 하니까 찍어내기도 하고 이 계속 줄어들 수는 없잖아 돈이 시중에. 물론 뭐 금리를 굉장히 높인다든가 그러면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인플레이션이 높든가 그러면 뭐 금리를 올려서 시중에 풀려있는 돈을 좀 걷어들여서 물가 관리를 하고 그러면 돈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건 M1의 문제고 전체 돈을 막 우리가 주식 소각하듯이 뭐 태워버릴 수는 없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건 정상인데 이 늘어나고 있는 돈의 속도 이게 진짜 역사상 제가 아까 잠깐 표현을 했듯이 역사상 이런 흐름이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이제 좌측 우측이 틀리기 때문에 저렇게 보이는 건데 인덱스가 좌측 우측 바꿔놨죠. 아까 우측으로 요거 M2를 오른쪽 화면에도 바꿔놨죠. M1이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 위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근데 인덱스를 바꿔놨기 때문에 이 늘어나는 속도가 M1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이게 뭐냐면 시중의 유동성, 그러니까 유동성이란 건 그냥 돈이죠. 시중의 유동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양적 완화, 제로 금리, 양적 완화라는 건 뭐예요? 자, 뭐 양적 완화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양적 완화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뭐 여기 샌프란시스코 그 연준은행 들어가면은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할 때마다 하고 있는 거를 상황이 나오는데 보통 한 뭐 일주일이랑 좀 딜레이 돼서 발표가 되긴 하는데 연준이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 그러면 국채 매입을 보통 하죠. 국채 매입은 채권을 발행을 했잖아. 채권을 발행을 한 건 뭐냐면 시장에 돈을 걷어들이는 거거든. 채권을 발행하는 건 정부가 돈을 갖고 가겠다는 뜻이에요. 채권을 발행을 했어. 야, 국채 우리가 1년 뒤에 이자 10% 줄 테니까 발행할 테니까 니네가 사. 그럼 그 돈을 정부가 갖고 가잖아. 근데 국채 매입이라는 건 뭐예요? 시장에 나가 있는 채권을 사들이면서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은 금융기관으로 가죠. 금융기관으로 갑니다. 금융기관은 역시 돈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예요.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죠. 국채 매입을 하면 돈이 금융기관으로 가죠. 그럼 금융기관은 그 돈을 갖고 뭐를 해? 연준이 막 국채를 사. 국채를 사면 국채 가격이 올라가죠.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져.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뭔지는 아시죠? 내가 1년 뒤에 10,000원을 받을 건데 내가 지금 국채를 9,000원에 사면 수익률이 1,000원이잖아. 8,000원. 국채가 8,000원일 때 샀으면 수익률이 1년 뒤에 10,000원 받으니까 2,000원을 내가 벌 수 있지만 국채 가격이 올라서 국채 가격이 9,000원일 때 사면은 수익률이 금액이 1,0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국채 가격이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 수익률은 떨어진다. 그럼 금융기관은
연준이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돈이 금융기관 쪽으로 꼽혔단 말이야. 그럼 다시 채권을 살라고 하니까 국채가 이미 올라가 있어. 매력적이지가 않아. 그럼 뭘 사냐? 위험자산을 산단 말이야. 그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 전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를 제일 처음에 한 나라가 어디냐? 일본이죠. 일본이 2000년도 2001년인가? 전 세계 최초로 양적 완화를 했어요. 이건 완전 뭐 헛발질했지. 잘못했고, 미국이 처음 한 게 2008년도. 미국 첫 양적 완화. 그거에 대한 효과. 미국이 첫 양적 완화 했을 때의 효과. 여기거든요, 여기. 1차 양적 완화. 여기 2008년도에 떨어지는 거 맞고 자산 가치 급등했을 때. 2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가 나타낸 효과. 굉장히 오랫동안 박스권이었던 걸 위로 뚫어버린 게 2차 양적 완화. 여기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네.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 스타일이에요, 지금 현재.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기업들이 돈을 벌어야 나라도 먹고 살 거 아니야. 세금도 걸어 들여갖고. 근데 저소득층, 중산층이 무너져 버리면 뭐 기업들은 뭐 물건을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막 풀어야지. 예?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시장에 돈이 풀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즐기고 미래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금융 리스크, 그러니까 그레이트 리셋, 부채를 그냥 아주 그냥 뭐 재정리하는 구간. 너 빚 있어? 그냥 뭐 너 그냥 그지돼. 이게 리셋이에요. 돈 갚을 능력 없지. 그럼 너는 빠져. 너 아웃. 넌 금융시장에서 아웃. 응? 이게 지금 현재 부채 사이클이 주식시장과 원래 똑같거든요. 약간의 타이밍만 틀리고, 우리가 보통 뭐 경기를 뭐 이렇게 초기에서 성장기, 활황기, 뭐 여기 뭐 완숙기, 쇠퇴기, 뭐 이렇게 경기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부채도 이렇게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약간의 틈을 두고. 똑같아. 4단계가 있어요. 주식시장의 가장 큰 저점은 어디서 오냐면, 요 좀 이따가 삼성전자, 연준은행 지표 통해서 삼성전자가 왜 못 올라가고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의 저점은 언제 오면 여기. 주식시장의 저점이 여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주식시장의 저점이 여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부터 이미 떨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불황이라는 얘기 나오면 이미 저점이고, 이거를 1, 2, 3, 4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 3이랑 4 중간, 이미 버블 붕괴돼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불황 초창기에 최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채무 조정. 이 골디락스는 뭐 뭔지는 아시죠? 그냥 뜨뜻미지근한 구간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서 별로 주식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냥 꽁냥꽁냥 거리고 아유 뭐 돈 벌 거 없나 주식시장 요즘 좀 별로 재미도 없다던데 그게 골디락스예요. 이때 사는 게 가장 좋은 거죠. 지금 현재는 이 그레이트 리셋을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다시 리셋을 해서 원상태로 만들어 놓고 시장에 이제 뭐 필요 없는 사람들 다 그지 만들어 놓고 야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판 다시 돌려. 그게 리셋이에요. 지금 그걸 거치지 않고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무조건 거품이에요. 지금 뭐 지금 경기가 뭐 기업의 실적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부동산 시장, 굳이 뭐 주식 시장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부동산 시장, 그러니까 주식 시장 통틀어서 자산 시장 대비해서 실물 경기가 역대적으로 가장 많은 이 스프레드가 벌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품이에요. 한 줄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실물 경제 상승 없이 자산 가치만 급상승하니까 이게 거품이죠. 거품. 우리 연예인들 할 때 거품 뭐라고 그래?
아, 쟤 연기도 못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어. 가수도, 아, 쟤 노래도 못하는데 인기가 너무 많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 거품이라고 그러죠. 아, 저 연예인 쟤 인기 거품이야. 곧 꺼져. 결국엔 꺼지죠. 그게 뭐냐? 뭐 연기도 너무 잘해. 근데 뭐 영화 한 번 출연하면 뭐 50억씩 받아. 그걸 거품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죠? 그만큼 그 티켓 파워가 있는 거니까 실물 경제 상승 없이 지금 자산 가치만 급상승, 이게 거품이에요. 이게 거품. 언제 꺼질진 모른다. 결론은 미리 걱정하지 말자. 미리 걱정 노노. 이걸 왜 미리 걱정해? 그리고 제가 항상 조금 약간 시니컬하게 말씀드릴 땐 여러분들 시장 엄청 좋을 때도 돈 못 벌잖아.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돈 못 벌잖아. 여러분들 여기서 돈 못 벌었잖아. 여기서 돈 못 벌었잖아. 어? 여러분들 여기서 돈 못 벌었고, 여기서 돈 못 벌었고, 여기서 돈 못 벌었잖아. 좀 바꿔 말해서 떨어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비벼볼 만한 시장이냐, 우리가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슨 저런 좋은 뭐 급등장에서도 돈을 못 버는데 시장 떨어지는 거 걱정하는 거 솔직히 웃기지 않아? 어? 그죠? 아니 시장 올라갈 때도 돈을 못 버는데 떨어지는 걸 왜 걱정해? 제가 안 떨어진다는 걸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양적완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일본에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때 헛발질렀습니다. 별로 뭐 효과가 없었어. 1931년에 금리 인상 이게 세계 대공황 때죠. 1929년도서부터 했던 대공황 시대 때 연준이 금리 인상 해버리면서 뭐 그냥 뭐 불난데다가 기름 부어버렸죠. 저거에 대한 타산지석을 그 양적 완화를 전 세계에서 제일 처음에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연준 의장 중에 버냉키죠. 예. 버냉키가 저거에 대한 어떤 그게 있어요. 트라우마 같은, 뭐 그때 당시 버냉키는 없었지만. 그리고 연준 의장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지명을 하는데 걔네 둘이 싸워. 트럼프가 그랬죠. 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에 쏠림 현상이 너무 커. 상위 0. 몇 %가 미국 전체 자산의 4분의 1을 갖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줄이고,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줄이느냐. 그러니까 2008년도에 6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어요. 2008년도에 6년 걸렸어요. 미국 차트 같이 보면. 6년 걸렸는데 이때 당시 시장 어땠냐? 좋았죠. 이 실물 경기와 자산 가치의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도 저 구간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물 경기 회복 기간이 관건이다. 이 회복 기간이 관건이에요. 굉장히 짧으면 이제 거기서 양적 완화를 할 필요도 없고, 실물 경기가 다 회복을 해버렸는데 양적 완화를 왜 해? 그죠? 그래서 코로나 백신이 주식시장의 가장 큰 그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코로나 백신이 나와서 이제 아무도 걱정을 안 하고 시장에서 실물 경기도 살아나는데 굳이 양적 완화를 해서 시장에 돈을 풀 이유가 없어지는 거야. 그건 정말 맞는 이론이었어. 근데 그게 뭐 아직까지 시장에 이렇게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이 회복 기간이 회복이 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회복이 되면 실물 경기가 회복을 해버리면 양적 완화고 뭐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식시장 자 끝이라니까. 이제 올라갔던 자산 가치가 이제 실물 경기에 맞춰서 내려오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버블이 터지는 거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 아직은 아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거, 양적 완화를 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국채 가격을 살 필요가 없죠. 국채 가격 상승 이퀄 국채 수익률 하락이죠. 설명드렸죠. 뭐 초등학생들도 야 사탕 2개 줄게 하나 줘 뭐 이런 거 계산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니까 뭐 위험자산을 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안전자산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인트루이스 연은 들어가면 있어요. 이 세인트루이스 연은 들어서 삼성전자 관련돼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 IT 기업들은 제가 우리 유럽회원 분들은 가끔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테크 펄스 인덱스가 있어요. 그 전에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을 연준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미국 전체 이거 뭐 위를 좀 써놓은 건데 이제 미국 재고율인데 원래는 이 재고가 떨어져야지. 재고가 많으면 뭐죠? 수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재고가 많으면 수입을 할 필요가 없어. 재고가 없어야지만 수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미국 전체 재고의 현황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나라 수출 동향을 한번 더해 보도록 할게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 합성하고 빨간색이 우리나라 미국 관련된 수출입 동향이에요. 빨간색이 올라가고 있으면 수출이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재고가 없어야지. 파란색 선이 미국 재고예요. 미국의 재고 아랫방향으로 나와야지 그 재고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 수출이 잘 된다.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뭐냐? 경기가 좋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면 무조건 경기 좋아지고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대로 경기 좋아지고 주식시장 무조건 올라가죠. 아직 이건 뭐냐? ING 상태다. 아직 ING 상태다. 이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란색 재고, 요거 재고라는 뜻이죠. 재고 판매되는 것 대비해서 재고가 얼마만큼 남아있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상품이 미국에서 얼마만큼 지금 수출이 되고 팔리고 있느냐.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이 빨간색 선이 올라가고 있을수록 우리나라 경기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그냥 이것만 보면 됩니다. 삼성전자 관련해서 사실 뭐 연기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 우리도 뭐 방에서 삼성전자가 세틱 네틱 갖고 시장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망쳐버리니까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되는 주린이 분들한테 계신다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당신들 삼성전자라는 타이틀 빼고 삼성전자를 사야 될 이유가 하나라도 남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삼성전자 뭐 93층 물렸어요. 92층 물렸어요. 이렇게 어떤 훈장도 아닌데 그걸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당신들이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샀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지만 삼성전자의 대부분의 상승은 패시브 자금인데 2018년도에 실적과 지금의 실적은 말도 안 되게 2018년도 실적이 높거든요. 20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조가 차이가 나는데 주가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50%, 60%, 70%가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패시브 자금이냐, 액티브 자금이냐도 따져봐야 되겠고, 요 올라간 거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중국의 엔트그룹, IPO 무산되면서 이 아시아 쪽으로 꼽히려고 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갈 곳이 없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를 논하는 게 아니라 얼마에 사고 떨어지건 그걸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뭐 이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저기 뭐 300억 400억짜리 계좌주들도 마찬가지인데 왜 샀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포모예요. 이 포모 때문에 산 겁니다. 포모 때문에 산 거. 남들이 삼성전자로 돈 버는 게 배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다 발을 담가버리는 거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항상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의 끝은 10,000명 중에 1명도 빼놓지 않고 끝은 똑같았어요. 이 포머 때문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슴에다 손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집 또우리 엄마 돈 번다라고 해서 나도 주식 투자 좀 해야지.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그게 내 노후 자금이라고 하면 나중에 박스 주소로 다니실 수도 있어요. 농담 아니에요. 제가 그냥 뭐 회원이라도 뽑으려면 돈 버실 수 있어요, 돈 버실 수 있어요, 이렇게 뭐 제가 부자 만들어 드릴게요. 지도 부자 아니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농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은퇴하시고 여유 자금인데 그걸 레버리지까지 써서 신용까지 써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 아무런 노력도 없이 나중에 리아카에다 박스 주소로 다닐 수도 있어요. 농담이 아니라 이 포머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주식 투자가 굉장히 신성한 거고 우리 회원분들한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남들이 내는 수익을 나도 그걸 놓칠 줄 모른다는 두려움, fear of missing out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물론 뭐 내가 한 10억 자금이 있는데 뭐 한 1, 2억, 2, 3억 갖고 한다. 좋은 주식은 뭐 결국엔 오르니까 아무리 높은 가격에 사도 오르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미국처럼 큰 나무를 키우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시장은 화전민 같은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화전민이에요. 요거 확 한번 불 땡겨 놓고 다른 거 불지피로 갑니다. 그 처음에 불이 땡겨졌던 땅은 당분간 쳐다도 안 봐요. 잘못 걸리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샌프란시스코 연준 페이지 들어가서 삼성전자가 왜 못 오르는지 여기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지수라는 게 뭐냐면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인덱스가 우리나라 IT 주식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뭐 모르는 전문가들도 태반이겠지만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지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거 뭐 연기금이 팔아서 뭐 못 올라가는 거 이것도 있지만 이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게 맞다라고 보는데 왜 이게 쓸데없는 게 자꾸 나오니? 이건데 이게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지수예요. 이게 올라가면 우리나라 대형 IT들은 다 올라갑니다. 뭐 이게 삼성전자를 포함하고 있진 않은데 이 분위기를 무조건 따라가요. 지금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역사상 최고치로 파는 거에 10배를 매수를 해도 못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지수가 지금 횡보하고 있죠. 이것과 여기에다가 삼성전자의 연기금, 외국인 매도 합쳐져서 삼성전자가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다시 윗방향으로 잡는다라고 하면 뭐 삼성전자도 뭐 고점 뚫지 못 뚫으란 법은 없죠. 하지만 이게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었을 때 이게 혹시라도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당분간은 그냥 뭐 묻어둬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무조건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볼게요. 요게 윗방향으로 올라가야지만 우리나라 대형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아직은 횡보 구간이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윗방향을 틀면 삼성전자, 이거 윗방향을 틀고 삼성전자 사시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트는 거 확인하고 사면 돼. 연준에서 샌프란시스코 테크펄스 지수 계속 체크하면서. 자, 설명드렸고. 네. 지금 자산 중에 뭐 땅, 뭐 건물,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산은.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지금 같이 하락이 나오고 있는 게 현금이죠. 그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럼 여기서 이걸 달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비트코인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 비트코인. 물론 뭐 비트코인을 하는 사람들은 유시민 작가라고 요즘 하나? 굉장히 비아냥거리죠. 사기라고. 사기인 건 맞죠. 뭐 아무런 노력도 없이 이 비트코인을 얻은 사람들은 굉장히 큰 거부가 됐으니까. 근데 뭐 그 머스크가 이 비트코인을 뭐 1조 얼마 샀다고? 뭐 비트코인으로 그 차를 살 수 있겠다. 살 수 있게 하겠다. 이 머스크는 원래 출신이 페이팔 출신이죠. 원래는 페이팔 뭔지 아시죠? 그 온라인 거래에서 처음에 굉장히 쉽게 결제를 할 수 있게 만 이때 돈 번 게 지금의 그 테슬라의 어떤 그 자금줄이 아직도 되고 있는 거죠. 페이팔 출신이긴 한데 반대로 얘기를 해보자.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게 뭐 공식 화폐가 된다라고 하면 그럼 반대로 가치가 자 1달러 1비트코인 100만원 1달러 1비트코인 1000만원 1달러로 비트코인이 100만원이고 이게 논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준이라는 기관은 미국의 공적 기관이 아니라고 했어. 우리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미국의 발권력을 갖고 있고 중앙은행 역할을 하지만 공적 기관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공적 기관은 아니다. 그냥 돈 많은 재벌가들의 모임이고 미국 정부가 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엄청난 빚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실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 달러를 지키기 위해서. 이건 뭐 음모론이지만 제가 그때 공방에서 말씀드린 케네디, 링컨 두 대통령의 공통점은 암살당했죠. 공통점이 하나 또 있죠. 그린버그의 발행을 시도했습니다. 그린버그는 뭐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달러를 발행하는 거예요. 정부 자체적으로. 달러 뒷면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버그라고 표현하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권을 하지 않았는데 정부에서 그냥 발행을 하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그 두 대통령이 케네디랑 링컨이에요. 죽었죠. 뭐 음모론인데 그러면 과연 이 비트코인이 지금 중국의 인민화도 그게 나왔죠. 디지털 화폐가 나왔죠. 비트코인이랑은 완전 의미가 틀린 거고 그냥 형식만 틀린 거고 형식만 실질적으로 지폐냐 아니면 그 코인처럼 내가 핸드폰이나 이런 데 갖고 있는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가치가 막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 돈이라는 건 또 미국의 어떤 주가 세금을 또 비트코인으로 또 뭐 받을 수도 있다고 나와갖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여러분들이 안 사는 이유는 뭘까요? 비트코인을 지금 하고 싶은 이유도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 아닐까요? 응? 포모? 응? 그냥 이거는 요즘에 비트코인도 뭐 하락 베팅해서 마진 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매매만 잘하면 큰 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외 선물로 돈을 번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한 명도 없거든요. 계속하면 잠깐은 딸 수는 있어도 딴다라고 표현해야지. 잠깐은 딸 수 있어도 결국엔 그지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 이게 연준이 이 달러와의 어떤 지금 대결 구도인데
혹시라도 무슨 뭐 어떤 액션이 나온다라고 하면 글쎄요.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비트코인으로 그랜저 살 돈 만들어서 그랜저 사러 가는 기간 동안에 아반떼 사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과연 화폐로서의 어떤 그 가치가 있을까? 그걸 아무런 노력도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이 화폐라는 건 물론 뭐 환율에 의해서 가치가 좀 올라가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렇게 급작스럽게 움직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거 갖고 무슨 뭐 옛날에 비트코인 뭐 몇백 원 할 때도 있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만 원이 가장 최저점이지만 그때 사서 뭐 한 10년 갖고 있었으면은 그때 한 1,000만 원만 샀으면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됐을 수도 있는데, 응? 1,000만 원 좀 더 샀으면 최고 부자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걸 갖고 있느냐가 문제죠. 일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을 하실 때, 뭐 신풍제약을 예를 꿈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왔어. 나를 굉장히 아껴주던 할아버지야. 예, 홍길동아, 신풍제약을 3월 말에 사도록 하여라. 어, 가격은 9천 원대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꿈에 나와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하셨어. 꿈에서 딱 깼어. 헉헉거리겠지. 내가 메모장에 적어놔서 신풍제약, 신풍제약 해갖고 진짜 샀어. 신풍제약을 9천 뭐 100원에 샀다. 여러분들이 얼마에 팔았을까요? 응? 여러분들 신풍제약 이게 올라간 걸 차트를 보고 났으니까 아 저는 뭐 한 20만 원 팔았을 것 같아요. 응? 20배 만 원도 안 돼서 제가 봤을 땐 이거 여기서 팔면 진짜 여러분들 입장에선 기적이고 대부분 여기서 털립니다. 대부분. 응? 대부분 여기서 털려요. 대부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을 비트코인 800만 원 사서 20억이 됐다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에요. 비트코인이 몇 년 전에 이렇게 고점 찍고 굉장히 많이 빠졌다 다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여기서 안 후달릴까? 이거 올라간 다음에 이거 여러분 이거 다 포모예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네. 안 산 거는 그냥 축하를 해줘야지 질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비트코인도 사람 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면 사실 이게 뭐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뭐 차를 비트코인으로 사겠다는데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있을 이유가 뭐 당위성이 없어지는데 과연 연준이 그걸 가만 내비둘까? 어떻게 할까? 지금은 뭐 사실 뭐 비트코인의 총 시가총액을 생각을 한다라고 해도 달러가 전 세계 달러가 이만큼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요 보이지도 않는 점이죠. 사실 보이지도 않는 뭐 점을 찍을 수도 없을 정도로. 예. 하지만 사실 난 이거를 연준이 가만 두고 볼 것 같지는 않은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안 하는 이유도 자신이 없어. 불안해. 근데 그걸 왜 부러워해요? 난 그 생리를 사실 잘 모르겠어. 개인적으로는. 예. 그리고 뭐 비트코인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단어가 뭔지 아시죠?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은요? 잠깐 소리 좀 안 들렸습니다. 네. 다시 요 장서부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언제서부터 안 들렸어요? 근데 언제서부터 안 들렸어? 몇 분 안 들렸어요? 이 녹화를 뜨고 있는 거라 어떤 말 하다가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넘어가고. 네. 하여튼 이 격차, 이건 뭐 진짜 쿠데타가 일어나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정말 소수들이 전체 자산의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 서민들을 무너져 버리면 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 자산도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그거를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상상을 초월한 양적 완화가 들어가고, 실물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은 거기서 끝입니다. 거기서 끝, 디 엔드. 자, 우리 보통 얘기했던 이 빵이라고 얘기하는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우리가 보통 S&P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해야죠? 뒤에 뭔 숫자가 나오죠? S&P 뭐죠? S&P 뭐라고 얘기하죠? 뒤에 숫자 나오잖아. S&P 500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500개 기업들 중에 실적 좋아진 애들은 얘네들밖에 없어요. 5개 기업.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490개 이상의 기업들이 실적이 안 나왔어. 이 코로나 전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난 그 기업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이 무너지면 서민이고 뭐고 국가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미국은 제조업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제조업 국가 아니야. 이제 우리는 금융이야 라고 얘기한 지가 뭐 굉장히 오래됐죠. 얘네들만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들만. 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중국이 지금 구조조정하고 있어요. 죽을 기업들 안 살려줘. 그냥 죽여. 은행이든 뭐 중국이 가장 키우려고 했던 반도체 회사 걔네들도 죽였죠. 우리나라 쌍용차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구조조정 진짜 빡세게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다 자빠지고 있어. 안 살려줘. 중국 정부에서. 나 이거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 얘네들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지금. 뭘? 그레이트 리셋을. 중국 애들이 구조조정 지금 엄청 빡세게 들어가고 있고, 살릴 애들은 살려주고, 쟤네들은 뭐 아니다 싶은 애들은 뭐 빚이 얼마건 뭐 그걸로 인해서 실업자가 얼마가 생겼다 다 죽여버려요 지금 중국은. 나 이건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해. 물론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한국말 쓰는 중국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다 싫어하진 않는데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 사람들만 싫어하고 굉장히 좋은 분들도 많이 있죠. 네. 중국이 지금 이게 구조조정 엄청 빡세게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뭘 대비하고 있냐면 얘네들이 지금 그레이트 리셋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뭐 굳이 고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게 현금이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급부로 가장 그 수혜를 보는 게 주식시장이고 부동산 시장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주식시장에 집중을 해야 되고,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률은 주식시장에 비하면 껌이에요. 수익률로만 따지면. 10년 기다려서 100% 수익. 여러분들 하겠어요? 응?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A라는 주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15년 뒤에, 10년 뒤에 더블 납니다. 사시겠어? 응? 사겠다 1번 눌러봐요. 10년, 물론 뭐 저기 2억, 3억짜리 막 5억, 6억 가고 이런 아파트들 다시 제자리로 내려오겠지만 분위기 때문에. 진짜 노른자에 있는 강남에 있는 기업 10년 동안 더블 올랐다. 사시겠냐고. 주식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본인 집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집에 묶여있는 자금이 싫은 거야. 손해보는 느낌이지. 자, 프랑스의 20년 차트예요. 프랑스의 20년 차트. 20년 전 주가가 아직도 안 왔어요. 프랑스도 20년 전 주가가 아직도 안 왔어. 네덜란드 20년 전 주가 아직도 안 왔어요. 이제 조금 올라오려고 하고 있어. 독일만 20년 전보다 지금 조금 위에요. 많이 위지 얘네들은. 제조업 넘버원, 뭐 유로 넘버원 기업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뭐 연중까지 들어가서 저런 걸 체크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좀 정리를 하면 뭐 한두 개 정도 주제가 더 남아있긴 한데, 지금은 거품 맞다. 하지만 터지기 일보 직전의 거품은 아니고, 거품을 즐길 때다. 타이밍이다. 충분히 그것도. 응? 이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뭐 3년 뭐 4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도에 그 금융위기 그 실물 경기 회복하는데 6년 걸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회복하려고 하니까 지금 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갭이 엄청나. 어느 정도 메꾸기 전까지는 자산 가치를 지켜줘야 돼. 자산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올라오려고 하는 실물 경기는 더 떨어져 버리거든. 그러니까 자산 가치 계속 유지해 주고 실물 경기가 올라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이 그 타이밍이고, 실물 경기 회복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는 절대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가장 각광받았던 기업이 위성 관련주죠. 위성. 요 기업인데, 뭐 요건 뭐 ETF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얘네들로 형성이 된 위성 관련이 얘네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았고, 우리나라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뭐 AP 위성, AP 위성이 되게 뒤늦겠다. 뭐 캔코아 얘네가 초반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움직였는데 상한가 갔다가 풀렸죠. 최근에 꽁냥꽁냥하지만 가장 얌전했던 AP 위성이 뒤에 뒤늦게 움직이더니 얘네가 이제 대장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제 한화 에어로 까고, 이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죠. 이것 때문에 촉발된 거죠. 미국에서 지금 이게 각광을 받고 있구나. 우리들도 올라가자. 물론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세틀가이 인수하면서 불을 지피긴 했지만, 그죠? 제가 공개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던 미국에 이게 이제 주봉인데 가격은 일부러 안 드렸어요.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10배가 나왔습니다. 10배. 뭐 우리 유료 연인들은 아시겠지만 뭐 조용하시고, 미국에서 10배가 나온 기업이에요. 미국에서 작년에 지금까지 올해까지 10배가 나온 기업이 있을까? 나는 제 기준에 이거 뭐 게임스톱 말고 10배가 나온 종목 이것과 유사한 기업들이 10배가 나왔거든요. 10배. 10배 나왔거든요. 10배. 그러면 자, 테슬라 움직이면 테슬라 관련주들 엄청나게 오르죠. 지금은 테슬라가 많이 좀 나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이 완전 전기차, 온리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있진 않지만 테슬라 죽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품질이 너무 안 좋아. 네. 예전에 테슬라 우리나라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산업홀딩스 움직이는 것처럼, 그때는 이제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분리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테슬라 처음 사람들한테 회자됐을 때가 제가 발굴했을 땐 여기고, 일반적인 전문가들은 아마 요런 데서 뭐 추천하고 그랬겠죠. 저는 여기 한 진짜 저점에서 발굴을 했는데 테슬라 관련주를 몇 배 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요것만 하더라도 좀 러프하게 잡은 4배 갔어요. 4배.
이때는 완벽하게 뭐 어떤 그것도 아니었고. 미국에서 이 10배 올라간 종목이 왜 10배가 올라갔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나라에서 관련주들을 찾겠죠. 우리나라에서 관련주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딱 하나. 그거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어떻게 가입하셔서 제 리딩 받고 돈 내고 사셔야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회원이 많든 적든 돈을 받은 저한테 월급을 주시는 저한테 돈을 내신 회원님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 여러분들이 이거 저는 이게 지금 우리들이 모아가고 있는 이 종목 10배 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여기서 따가 나도 비싸다는 얘기는 안 나와. 따블 나와도 이거 왜 이렇게 싸? 만약에 이게 지금 10,000원이다. 근데 이게 2배가 가서 20,000원이 됐다. 20,000원이 나왔을 때도 시장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싼 거예요 이거? 이런 기업 구조예요. 거기다가 미국에서 이 텐베거가 나온 종목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한 종목입니다. 뭐 유일하다라고 하긴 뭐 그렇지만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얘네 딱 한 기업밖에 없어. 그걸 여러분들이 사셔야 돼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 했을 땐 여러분들이 그냥 맨날 뭐 전문가가 뭐 맨날 하는 소리지 맨날 돈 벌어준다고 하던데 내가 전문가 가입해서 돈 벌어본 적이 없다. 몸매드만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다른 전문가들과 같은 레벨로 본다라고 하면 뭐 그냥 맨날 뭐 회원 후기 게시판 강제로 쓰게 하고 종목 뭐 하루에 5개씩 맨날 들어가서 하나 오른 거 광고하고 낚이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저는 그분들이랑 주식을 할 생각은 없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이 포조의 느낌을 갖고 주식을 고점 매수하고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손절칠 여유도 없이 그냥 몇 년 기다리든지 본전 오면 팔고 나가게 이런 생각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이면 얼마가 남았을지 모르겠지만 거품 꺼지고 시작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저희들의 수익률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방 회원분들과 제가 리딩하는 게 난 다른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해. 여러분들이 좀 사장 마인드로 내가 돈을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대표님 저 돈 좀 벌어주세요. 이거 안 되거든요. 식민지근성을 좀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저한테 월급을 주시고 자 돈값을 좀 해봐라. 나 이런 종목 걱정인데 요거 팔고 뭐 살지 한번 좀 내놔 보쇼.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리딩은 제가 하고 걱정과 노력은 제가 하고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방송 들으시면서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이 종목 3천, 4천만 원이 제가 있는데요. 3천만 원, 4천만 원 갖고 죄송하지만 포트폴리오 짜봤자 100년 주식해도 3천만 원, 4천만 원 유지하면 정상 최고입니다. 한두 종목 들어가줘야죠. 포트폴리오 줄여야죠.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종목을 줄여야지. 그럼 내가 뭐 한 몇 억, 2억, 3억이 있다. 저희 방이 아마 수익 제일 2억, 3억 있는 분들이 뭐 계잡주도 쫓아다니면서 매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 포조죠. 포조.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서 나 아닌 사람들은 다 저거 갖고 있을 것 같고 버리세요. 그런 생각하는 분들의 주식 투자의 결말은 주식시장은 단 한 번도 살려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매일경제 1등이라고 안 할게. 전 우주 수익률 1등인 방과 같이 하고 싶다. 응? 이제 전문가들한테 너무 속아서 지겨워요. 더 이상 저도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여기가 아니라 제가 뭐 우리나라에서 전문가들이 수준이 어떤지 잘 아니까 난 이제 전문가로 학을 띄웠다라고 하시면 혼자 하시고 내가 진짜 주식 잘하는 대한민국 1등 수익률 방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방보다 수익이 잘 나는 방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달라고. 내가 이걸 할 이유가 없어. 나도 전문가 그만두고 그 방 가입할 거야.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걸 어떡해. 자, 2588 0648 네.
지금은 전화 안 받으니까 내일 당장 들어오시고 매일경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제 얼굴 찾으셔서 클럽 오시면 바로 온라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바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어요. 내일 모레면 늦어. 내일이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가입하고 시작 날짜를 내일로 해. 난 여러분들한테 단 1%라도 거짓말 하는 거 없어요. 우리 방이 대한민국 수익 1등입니다. 아니면 저한테 알려줘. 예? 제가 1억 드리고 그 방 가입할게. 이러면 얘기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혼자 하시려면 혼자 하시고 걱정되고 고민되고 혼란스럽다. 그럼 무조건 들어오셔야 돼요. 응?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1시간 반 안 쉬고 공개방송에서 지금 목에 맛이 갔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뭐 그나마 좀 약간 좀 고급스럽게 주식할 수 있는 팁을 좀 들었어요. 뭐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지표 찾는 법,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식은 팁은 계속 한국은행 들어가면 M1웬트는 우리나라 건 따로 나옵니다. 찾는 법, 뭐 이렇게 다 말씀드렸고, 결론은 지금 주식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직 거품 초기 단계야. 거품은 거품이야. 실물 경기 올라올 때까지 자산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자산 떨어지면 실물 경기 더 망가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끝내도록 할게요. 유튜브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죠. 네. 자, 유튜브는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가입하시고 내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